지난 11월 30일 이태원 참사 삼가 조의를 표해봅니다. 명복을 빕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알아도 크게 관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률이나 관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활동이나 사회의 결과에 대해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나 주도자가 없는 문화활동은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민에 의한 자연 발생적 문화활동은 사회문화를 살찌우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10회차 박정수입니다. 힘겨운 시절이지만 땅 만평 사시는 그날까지 만평이님들 멋지게 버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좋은 미술만평을 살찌우게 합니다. 오늘은 예술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정치도 무형이고 예술도 무형입니다. 정치가와 정치가 같기도 하고 다르듯이 예술가와 예술 또한 같기도 하고 다릅니다. 예술계에도 예술은 없고 그림만 있는 화가가 있듯이 정치계에도 정치는 없고 정치가만 득실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정치와 예술에 대한 공통점이나 기타 등등의 비슷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둘 다 이 현실에 부족한 무엇에 대해 대안 제시가 발전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라는 것은 법률이나 도덕으로 이미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가 법률과 도덕이 없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듯이 예술 또한 현존하지 않는 규칙을 발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치가나 예술가들은 자신의 생각을 팔아야 합니다. 생각을 실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선출직 정치가나 인정받는 예술가는 그들의 결과물이 정치, 경제, 법률에서 자유롭습니다. 다만 과거를 기준으로 한 결과물이 아닌 이상 말이죠. 과거에 대한 비난이나 대안이나 조건일 경우에는 어떻게 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미래, 앞으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정치인과 대중의 호응이 높은 예술가가 비슷한 처지라고 말을 하고 보니까요, 예술이 정치에서 어떻게 분리되어져 왔는가라고 이렇게 좀 느낌을 가지게 되면요, 아방가르드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방가르드, 소위 말해가지고 전위예술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분파나 방식과 양식, 각도에 따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20년대에 발생한 반모더니즘 미술 운동을 아방가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정치와 예술이 한 몸은 아니었지만 같은 방향과 같은 조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제도에 종속되어져 있던 예술이 인상주의 이후가 되면요,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사회제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미술품이 대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치에 관여를 한다는 것이죠. 사회 모순에 대한 해소 또한 정치적일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예술 작품이 예술가 본인을 제외한 타인의 간섭과 사회제도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절이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표면적으로는 미술이 정치적 영향에 종속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요. 그렇지만 사실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요, 종속적 이 회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흔히 말해 야합이라 할 수 있죠. 과거 40년대, 50년대, 60, 70년대 이야기합니다. 소련과 구소련이죠. 지금 없어졌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적대적일 때 자유와 순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추상표현주의의 잭슨 폴록이 미국의 중심에 서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엄밀히 말해가지고요. 잭슨 폴록의 예술은 정치 미술이었다라는 말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히틀러에 의해 바우하우스나 표현주의가 태폐 미술로 낙인 찍혔었죠. 그때 당시 키르히러라는 화가는 파시즘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 자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다가요. 현대미술에서 비싼 작품으로 유명하죠. 마크 로스코도 1970년에 자기 작업실에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본주의에 종속되어져 가고 자신의 작품이 자본주의에 의해 함몰되어 간다는 사실을 비난하고 비관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술이 정치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만 정치는 예술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것은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면요 분명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의 시작이라는 인상주의는 많은 이들 알고 계시지만 소설적 서사주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좀 종교적인 것, 사회적인 것, 어떤 이론, 서사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독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중심이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그러고 나서 아방가르드는 정치에 대한 저항과 분리를 시도했다가 2차 대전이 끝나면 정치의 속성에 물들어가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해도 포스트 모더니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의 온전한 독립을 희망했던 미니멀 이후의 미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미술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힘겨워집니다. 예술이 사회의 지배체계와 정치 등에서 완전히 독립을 하려면요 사회와의 소통을 포기해야 됩니다. 단절시켜야죠. 근데 문제는요 어떻게 포기하고 사회의 문제와 관계와 속성에 대해서 독립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학자나 미학자들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그렇죠. 60년대, 50, 60, 70년대까지요. 문자나 언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해체주의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시각예술에 있어서 가시적인 부분의 대상과 관념이나 이데올로기 같은 비가시적 대상에서 거리를 두고자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죠. 참 어렵습니다. 오늘 얘기가요. 말하자면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거리 간극은 멀게 할 수 있지요. 다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이데올로기를 가시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는 것을 어떤 방식의 예술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현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요. 예술이 사회의 속성 안에 있는 한 사회는 예술을 놓치거나 방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것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사회관념이라고 하는 것, 체계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것인가,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가 이 예술의 은한 부분을 차지하고도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오늘 이야기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치가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하고 예술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